이번 영상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정치적 성향이 없는 순수한 인생 스토리입니다. 둘째, 점성술을 통해 직접 생시를 보정하여 얻은 100% 정확성의 미래 예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흥미로운 시청을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서 윤석열이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인 아버지 윤기중과 동덕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한 어머니 최정자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학자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과 논쟁에 둘러싸여 자란 그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정의와 원칙에 대한 감각을 키워갔습니다. 그의 운명은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충안고등학교 시절 윤석열은 조용한 성격 뒤에 강한 의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대광초등학교 동기들은 그를 실없이 웃는 얼굴에 원칙주의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 10바퀴를 돌라는 선생님의 지시에 다들 속임수를 쓰며 빠져나갈 때 그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끝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은 훗날 친구들에게 회자되며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습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윤석열은 법조인의 꿈을 품게 됩니다.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법이 자신을 이끌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 그는 뜻밖의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1980년 법대 동아리 형사법학회에서 신군부 반란을 주제로 한 모의 재판에서 재판장으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보안사의 주목을 받았고 석 달간 강릉 외할머니 집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운명의 첫 번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법고시 구수는 윤석열 인생의 가장 고된 시련이었습니다. 1982년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2차 시험에서 8번 낙방하며 좌절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동기들은 그의 낙방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오지랖입니다. 그는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도 친구들을 챙겼다고 합니다. 맞벌이 친구의 아내가 입원했을 때 아이들 밥을 챙겨주고 시험 전날 새벽에도 지방 동기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했습니다. 둘째, 그의 공부법이었습니다. 고시생들이 법조문을 단권화해 외우는 데 비해 그는 한 권씩 파고들며 철학적 고민에 빠졌습니다. 살인자가 원한은 있지만 죽일 의도가 없었다면? 같은 질문에 매달리며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1년 9번째 도전에서 운명이 그를 도우게 됩니다. 시험 사흘 전 동기의 대구 결혼식 함진합의를 위해 고속버스를 탄 그는 가방에 든 형사소송법 책을 펼쳤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라며 뒷부분 재심과 비상상고를 읽었는데 놀랍게도 시험의 재심과 비상상고의 이동을 논하다가 출제됐습니다. 주변에서 곡소리가 터질 때 그는 기억을 더듬어 답을 썼고 마침내 1991년 제33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석열은 날카로운 질문과 치밀한 논리로 주목받았습니다. 첫 사건에서부터 그는 보통이 아니다는 평을 들으며 정의를 향한 칼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의 전설은 여기서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2002년 서울지검 특수일부 검사로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맡은 윤석열은 상부의 압박에 부딪혔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라며 사표를 던진 그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홀로 바람을 맞섰습니다. 이 결단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 윤석열은 고급 사무실과 비싼 슈트 속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중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수사 현장에 머물러 있었죠. 1년 만에 그는 변호사 생활이 자신과 맞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정의가 나를 부른다는 결심은 그를 다시 검찰로 이끌게 됩니다. 화려한 겉모습 속에서 그의 가슴은 공허했습니다. 2003년 경력직 검사로 광주지검에 복귀한 윤석열은 첫 사건에서 날카로운 수사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는 듯 그의 두 번째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2009년 지인 소개로 김건희를 만난 윤석열은 그녀의 미소에 끌렸습니다.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그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2012년 3월 김건희와 조용한 결혼식을 올린 윤석열은 어떤 폭풍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는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원칙과 상식에 충성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신념을 단순해 보여주며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은 조국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정치적 폭풍은 그를 둘러싸게 됩니다.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을 사퇴한 그는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목소리가 광장에 울리며 그의 운명은 새 장을 열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 0.73%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승리의 순간 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경제 위기와 다수의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홀로 집무실에 앉아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라며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6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좌절되며 국민의 분노와 마주하게 됩니다. 2025년 1월 15일 공수처에 의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은 차가운 수갑을 찼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라며 고개를 숙인 그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5년 3월 7일 법적 공방 끝에 구속이 취소되며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그의 이름은 회복되기 어려운 시험대에 이미 올랐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며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1060일 최단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은 그는 내가 끝까지 지키려 한 건 무엇이었나? 라며 바람 속에 홀로 서게 됩니다. 인간의 운명은 정말 정해진 각본일까요? 윤석열의 현 상황은 이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을 제시합니다. 그의 보정된 출생 시간은 오후 1시 23분에서 1시 54분 사이로 확인됩니다. 점성술적 신년인 윤석열의 생일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운세는 대변 효과, 직장에서의 어려움 등 고된 시간을 예고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어려움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 생일까지 이어져 내면의 괴로움과 고독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생일날 단 하루 좋은 행성 에너지가 흐르는 장소를 찾아가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각인시켜보세요. 이렇게 하면 2025년 12월부터의 운세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개운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포르투나 앱의 리로케이션 생일여행 개운법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